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목요일 오전 10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곧 11시네요. 자, 미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다가 갑자기 고꾸라졌어요. 그죠? 고꾸라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코스닥 지수도 같이 동반 급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다들 지금 불안하고 또 무섭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시황 분석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지수 이번 주 반등 나온다. 그죠? 지난 일요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네.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네. 자, 이게 이제 일요일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무료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거예요. 네. 빠르면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부터 V자 반등이 예상이 된다. 그죠?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화요일부터 급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화요일부터. 동시에 나스닥 지수도 같이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황이 적중했었죠. 하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다가 근데 이제 어제 갑자기 고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하락한 원인이 무엇인고 하니, 예, 뉴스상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아침에 올려드렸던 무료가 떡방에 올려드렸던 뉴스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자, 전일 장마감 후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잘 나왔어요. 네, 컨센서스 상회를 했고 전분기 대비 매출과 순이익이 다 증가를 했거든요. 실적만 놓고 봤을 적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라는 거죠. 네,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구글 알파벳 실적인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어제 발표됐던 내용이죠. 전분기 대비 그죠? 다 매출과 순이익이 다 증가를 했고요. 네, 컨센서스보다도 다 잘 나왔어요. 실적만 놓고 봤을 적에는 문제가 없었다. 네, 다만 근데 왜 급락을 했느냐? 무려 11%씩이나 이건 뭐 9%로 나오는데 네, 지금 그 폐장 후에 빠진 것까지 하게 되면은 거의 10% 이상 지금 급락을 한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하니 보니까 클라우드 부분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뭐 제가 뭐 미국 주식 전문가는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전체적으로는 잘 나왔는데 특정 어떤 이제 특정 섹터 부분에서 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이게 이렇게 급락을 할 일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알파벳 하면은 구글의 모기업이고 현재 상장되어 있는 건 알파벳 A가 있고 알파벳 C가 있어요. 알파벳 B 같은 경우는 비상장이거든요. 알파벳 A와 C 이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금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시총순위가 자, 잠시만요. 네, 알파벳 시총순위가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5이고 C가 6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입니다. 3위. 현재는 3위가 아마존으로 나와 있는데 알파벳 A와 C를 합하게 되면은 이게 3위예요. 그죠? 현재 여기 등락률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11% 나오죠. 요거는 이제 시간 외 거래 시간 등락률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기업의 지금 주가가 폭락을 했으니 시가총액이 너무나 큰 기업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여기 정리해놨습니다만 실적 자체는 좋았다. 실적은 순이익, 매출 모두 컨센서스 상회. 네. 전분기 대비 증가, 양호했다라는 거죠. 네. 다만 이제 클라우드 매출 부분에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그래서 실망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여진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그러면 어쨌건 이게 주된 이유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어요? 미국의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반등이 나왔다는 거. 최근에 급등 나오다가 제가 상투 찍었다라고 한 말씀드린 이유로 빠졌죠. 이것도 이제 시장 적중했던 부분인데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쟁 아직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뭐 전쟁 이슈 자체가 예측이 불가능한 이슈다 보니까 요거 그냥 냅두고요. 일단은 제가 봐드릴 것은 뭐냐면 알파벳과 일단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차트를 한번 보자. 알파벳 차트를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알파벳의 전체 차트예요. 전체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정배열이죠. 여기 녹색이 21선입니다. 이 갈색이 61선이고요. 노란색이 121선인데 정배열에서 지금 딱 처음으로 121선을 깨버린 겁니다. 네, 실적 이슈로,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클라우드 부분 매출 이슈로 120선이 깨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이제 앞으로 더 빠지는 거 아니냐, 네, 걱정들 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글 괌에도 구글의 과거의 차트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제가 시그널을 만들어 봤는데 빨간색 시그널 떠있죠. 자, 과거에 봅시다. 과거에 지금과 비슷한 상황으로 급락을 했을 때에 과연 이 알파벳이 반등이 나왔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차트를 띄워봤을 때 처음으로 빨간색이 나왔던 게 이때네요. 2015년도 8월달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반등이 나왔네요. 그죠? 그죠? 네, 반등이 훅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8년도 2월달이죠. 역시나 반등 나오고 한 번 더 빠졌다가 또 반등이 나와버리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코로나 때죠. 코로나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뭐 특이한 이슈죠. 특별한 케이스죠. 하지만 역시나 처음에 반등이 나옵니다. 나왔다가 그 다음에 빠졌죠. 네, 코로나는 특이한 특별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건 차치하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언제? 9월달입니다. 마찬가지 빨간색이 나오고 나서 한 번 나오고 한 번 더 빠졌어요. 반등 또 나왔어요. 그다음에 결국 또 급반등이 나오면서 20선을 찍어버리네요. 자, 그리고 한참 있다가 지금입니다. 네, 무려 지금 뭐 이거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2020년 9월인데요. 그죠? 네, 지금 3년 만에 나온 거예요. 3년 만에. 그쵸, 여러분? 네, 3년 만에 이 알파벳이 이 시그널이 떴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물론 뭐 100%는 없다지만은 그래도 과거 차트라든지 패턴들을 분석하면 대충 예측은 가능하겠죠. 네, 일단은 현재 과거 사례 분석 결과 기술적 반등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매우 높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 실적이 진짜 만약에 깨졌으면 뭐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다 컨센서스 하회를 하고 전분기 대비도 깨졌으면은 제가 야, 더 빠질 수도 있겠다 말씀드릴 텐데 실적 자체는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클라우드 부분에서 조금 밑돌았다는 이유로 이 정도 빠졌다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마침 또 시그널을 보니까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알파벳의 급락 구간과 나스닥 100 차트를 비교해 봤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 전에 이것부터 먼저. 자, 첫 정배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20선을 한 번에 깨버렸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어떤 중요한 이평선들을 깨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왜? 저항 테스트를 받거든요. 예를 들면은 21선이 깨지고 나서 20선 저항 테스트를 받고, 이런 것처럼. 그죠? 이들 20선 깨지고서 20선 저항 테스트가 나오고, 100%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네. 여기도 보시면은 자 60선 깨졌죠. 깨지고 나서 저항 테스트. 그죠 여러분들? 네, 이것도 120선 깨졌죠. 깨지고 나서 또 저항 테스트. 또 깨졌고 또 저항 테스트. 네,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확률이 높은 게 뭐냐면 구글이라는 기업이, 이 알파벳이라는 기업이 여러분들 잡주가 아니에요. 미국의 시가총액 진짜 5위 안에 드는, 둘이 합하면은 3위에 랭크되는 그런 기업이 대기업이란 말입니다. 초우량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글로벌리하게도 먹혀주는 기업이란 말이지. 네. 이런 기업일수록 잡주처럼 움직이잖아요. 잡주 같은 경우에는 급락한 다음에 기술적 반등 없이 쭈르르 미끄러지는 경우 많죠. 우리 코스닥에 많잖아요, 그런 애들. 근데 얘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에 따지면 뭐 삼성전자 같은, 삼성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높지만, 네. 그런 기업이라고 말해요.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은 급락을 하더라도 반등을 줄 확률이 매우 높다. 왜? 너무나 좋은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점 매수가 달라붙는단 말이죠. 과거에도 보시면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도 61선 깨고 저항 테스트, 그죠? 120에서 깨지고 저항 테스트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보시면 구글이, 알파벳이 한 번에 60과 120을 한 번에 깨버렸거든. 그죠? 네. 어떻게 되겠어요? 이대로 그냥 계속 무너진다? 절대 그럴 일 없고요. 정말 큰 악재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120선 저항 테스트,
더 나아가서 뭐 시간이 지나면 60선 저항 테스트까지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장 뭐 내일부터 나오느냐 오늘부터 나오느냐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건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알파벳의 급락 구간과 나스닥 100 차트를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움직였어요. 무슨 말이냐? 자, 이 빨간색 시그널이 떴을 때의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빨간색이 떴을 때가 언제입니까? 2015년 8월 달입니다. 보겠습니다. 나스닥 2015년 8월 달에 나스닥 100이 어땠는가? 자, 똑같죠? 그죠? 이때입니다. 그죠? 그때 나스닥도 급락을 했고, 알파벳도 급락을 했는데, 똑같이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빨간색이 나왔던 게 언제냐면, 이때죠. 2018년 2월, 2월 6일, 그리고 2월 9일, 8일, 9일입니다. 2월 6일부터 2월 9일입니다. 자, 2018년도고요. 나스닥 100 보겠습니다. 자, 2018년도 2월 6일, 9일. 똑같죠? 네. 나오죠? 그죠? 알파벳과 똑같이 움직이죠? 네, 나스닥 차트가요.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자, 코로나는 뭐 글로벌 증시가 그냥 다 무너졌고, 대부분의 종목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이건 무시하자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2020년도죠. 2020년 9월부터 9월 18일부터 23일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020년 9월 18일부터 23일. 똑같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때 알파벳도 빠졌는데 똑같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네. 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파벳이 제 예상대로 120선 저항 테스트, 뭐 60선 저항 테스트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네, 나스닥 반등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이때까지 사례가 그렇잖아요. 패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관건은 언제 나오느냐. 네, 언제 나오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나오게 되면은, 어디까지? 120선 저항 테스트는 뭐 한 번에, 하루 만에 갈지, 뭐 이틀, 3일에 걸릴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RSI. 네. 지금 알파벳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저기 RSI 지표를 띄워놨는데요. RSI는 보통 이제 디폴트 값이 14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12로 세팅했어요. 왜? 알파벳이라는 기업 자체가 워낙 초우량 기업이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그 RSI 14까지 안 갑니다. 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이 수치를 제가 조금 조정을 해서 12로 세팅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12로 났었을 때에 얘가 지금 29 정도로 내려와 있죠. 자, 값을 보시면, 자, 알파벳 지금 여기 보시면은 29.32가 나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30이 깨진 거예요. 과거에 이 30이 깨졌을 때의 알파벳의 주가는 어땠을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봅시다. 100%는 없겠지만 보자고요. 네, 대충. 자, 반등 나왔네요. 반등이 나왔네요. 그죠? 네, 또 보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저는 항상 분석합니다. 반등 나왔고, 이게 언제야, 지금? 16년도죠, 그죠? 16년도 또 보겠습니다. 16년도 봤고요. 17년도 이제 보겠습니다. 17년. 17년도에는 없었네요, 그죠? 네, 17년도에는 없었고요. 17년도는 깔끔합니다. 네, 그 다음 18년도에 몇 번 있네요. 자, 18년도 봅시다. 18년도 보시면은, 이때죠, 그죠? 이 시그널 떴을 때 반등 나왔죠? 급반등.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반등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반등 나오죠? 역시나 RSI 과매도 들어갔을 때는 반등이 나옵니다. 자, 이제 19년도로 볼까요? 19년도에도 있었네요, 그죠? 여기죠? 네. 급반등 나오네요. 맞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100%입니다. 자, 이제 2020년도 코로나 때죠? 이거 무시하고요. 코로나 때 무시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없네요, 그리고. 네. 뭐, 한번 빠진 적이 있었었는데, 여기까지 안 갔어요. 좀 못 미쳤습니다.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못 미쳤어요. 2021년도입니다. 한 번 있었네요. 그죠? 21년도에 이때, 혹시나 100% 확률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본격 긴축이 시작이 되면 2022년도로 가볼까요? 2022년도에는 제법 있어요. 그죠? 워낙 뭐, 중장기로 많이 빠졌으니까. 자, 초반에 반등 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또 과매도 들어와서 역시나 급반등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4월달에 보시면은 4월달에 좀 밀렸어요. 4월달에는 반등이 나왔다가 밀렸다가 또 결국엔 반등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루 반등 나왔다가 한 번 더 빠졌다가 결국 또 반등을 줍니다. 네, 그 다음에 9월달에 보시면 역시나 이때는 좀 밀렸어요. 이때도 반등이 조금 나오는 텐스입니다만 조금 밀리다가 결국 좀 기다리니까는 2, 3주 있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또 바로 급반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과매도에 들어갔을 때 바로 확 튀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찌끔찌끔 밀리다가 나중에 확 튀어 올라가거나 그죠? 둘 중 하나다 패턴이. 근데 대부분은 V자로 바로 튀어나왔다. 밀렸던 경우는 작년. 네, 작년에는 워낙에 이제 글로벌 이제 다 빠질 때 아닙니까? 초고속 긴축으로 인해가지고 다 빠질 때였다 보니까 그때 아무리 이 알파벳이어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한참 없다가 그리고 지금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죠? RSI 12 과매도에 들어갔어요. 12 과매도 사례 분석 결과 반등 가능성 네, 매우 높음. 네, V 반등 아니면 좀 밀리다가 반등인데 네, 개인적 소견으로는 V가 아닐까 싶음.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가 다 겹쳐져 있잖아요. 네, 아까 제가 만들었던 시그널, 네, 좀 과매도 시그널도 있었고요. 자, 알파벳 과매도 시그널 출현, 과거 사례 분석 결과 반등 확률 100%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알파벳 급락 구간과 나스닥 100 차트. 자, 알파벳 과매도 시그널 때와 나스닥 100 차트를 비교해보면 똑같이 움직였음. 그죠? 똑같이 반등이 나왔음. 즉 알파벳이 반등이 나올 자리면 나스닥 100도 반등 나온다고 볼 수 있음. RSI 12가 과매도였고 사례 분석 결과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V 반등 아니면 좀 밀리다 반등인데 개인적 소견으로는 V가 아닐까 싶은 이렇게 이제 알파벳과 관련해서 분석을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국채금리가 올라간 것들이 이제 악재로 작용하죠. 네. 보시면은 자, 여기도 시그널이 있어요. 제가 만든 시그널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시그널은 X예요. X. 요거 빨간색 X인데 자, X 시그널 좀 보겠습니다. 과거에 X 시그널이 떴을 때 어떠한 특징이 나타났었는가를 보게 되면은 자, X가 떴을 때 20선 여기 녹색 20선 찍습니다. 그죠? 찍거나 G 테스트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X가 나오죠. 나오면서 20선 찍습니다. 또 X가 나오고서 올라가요. X가 나왔을 때 결국 X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20선 찍습니다. 그죠? 맞죠, 여러분들? 즉 X가 떴을 때는 급락을 하거나 최소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8월달입니다. 또 2022년. 자, X 또 초고점에 X가 뜹니다. 뜨고 어떻게 돼요? 결국 24는 역시나 찍습니다. 또 X가 뜨죠. 고점에서 역시나 24 찍습니다. 100%죠 지금까지. 네. 그리고 해서 이제 한참 동안 없었죠, 그죠? 네. 위에서 그러니까 밑에 하단 X 말고 상단 X. 캔들 위에서 뜨는 X를 보는 거예요. 하단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한참 없다가 최근에 떴네요. X.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국제금리 이거 상투 찍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 떴기 때문이에요. 떴죠. 떴고, 이제 20선까지는 저는 간다고 보는데, 반등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반등이 나왔지만은, 저는 여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죠. 왜? 아까도 보셨다시피, X가 뜨고 나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X가 뜨고, 어디 갔니?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X가 떴는데 올라갈 수 있죠. 하루 이틀 3일 올라갔지만 결국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까지 확률입니다. 확률.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X가 또 살짝 올라갔는데 이 또한 역시 미끄러질 확률이 매우 높다.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맞죠, 여러분들? 네. 엑셀 시그널 참고. 그래서 21선 지지 테스트 가능성 염두. 국채금리 빠지면 증시엔 호재. 네. 즉 나스닥도 반등 나올 수 있다. 자, 다음 이스라엘 전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측 불가능하니까 요거 그냥 뉴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해 볼게요. 현재 나스닥 100 선물 차트인데요. 현재 기술적 제가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보면 고점, 저점. 딱 보면은 저점 살짝 못 미쳤죠. 그죠?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나스닥 선물은. 네, 그러니까 어제 미장 끝나고 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1.1%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네, 마이너스 1.12%인데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지금 그죠? 이 정도면 거의 다 왔어요. 찍었네요, 거의. 뭐 좀 더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르지만, 네,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여기. 하단 근접입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상으로는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세 한번 유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다음 나스닥 100 본장입니다. 선물과 본장은 차트가 다르죠. 근데 본장도 보시면 지금 추세선 하단이에요. 자,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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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그렇죠? 오늘 갭 하락이 될지, 보합이 될지, 갭 상승이 될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간에 지금 저점입니다. 네. 추세선 보게 되면 이게 수렴하고 있죠. 고점은 쭉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같이 낮아지고 있는데 추세선 상으로는 이렇게 튀기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죠? 네. 오늘 개파락을 하게 되면 깨지겠지. 근데 깨진다고 해서 급락이냐? 급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추세선 깨지면서. 근데 깨졌다가도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도 100%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S&P 500입니다. 500. S&P 500 지수, 미국의 대표 지수죠. 500 지수의 차트를 볼 텐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고점, 고점. 하단. 계속 하단에서 계속 지지 받았었거든요. 얼마 전에도 튕겼고요. 근데 또 지금 하단 찍은 겁니다. 크게 달라진 거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아직 이것만 가지고 추세 이탈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선 하단이고, 근데 거기다가 보조지표 중에 하나는 투자 심리선. 이게 투자 심리선인데, 투자 심리선도 과매도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투자 심리선. 자, S&P 500 지수에 투자 심리선 과매도가 떴을 때의 사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례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네. 자, 일단은 뭐 2011년도 8월달, 이때는 기억나시죠? 이때는 미국의 신용등급,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됐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었죠. 특이한 케이스죠, 이것도. 아무튼 그때 당연히 뭐 급락했으니까 과매도 들어갔고, 결국 급반등이 나오는 케이스고요. 자, 봅시다. 반등 나오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100%는 없을 거야. 하지만 확률을 보는 겁니다. S&P 500 지수가,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가 투자 심리도 과매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될 확률이 높은가, 반등 나오네요. 여기도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결국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지표에 닿자마자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죠? 아니면 좀 더 뭐 하루 이틀, 3일 사이에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경우도 있고, 캡니다,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오고요. 투자 심리도란 보조지표도 꽤 괜찮아요. 확률입니다, 확률. 항상 말씀드리면 여기도 반등 나오고요. S&P 500입니다. 그리고 여기 반등 나오죠, 그죠? 네. 반등이 나오죠, 여기서도. 그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다 빠진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자, 닫고 나서 반등이 나왔죠?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왔죠, 반등이. 나왔다가 빠진 거죠. 빠졌으면 결국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반등이 나오죠? 그죠? 네. 2014년도고요. 한동안 없다가 여기도 또 자, 반등 나오죠? 네. 지금까지 어떻게 돼요? 바로 반등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밀리다 반등 나오거나 100%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이네요. 여기 15년 후 11월 달. 반등 나오죠? 여기서 여기 16년도에 이때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로 빠졌던 거거든요. 반등 나왔다가 분명히 나왔죠? 나왔다가 빠졌죠. 그죠? 계속 밀렸던 게 아니라 보시면 자, 이때 아닙니까? 네, 하루 더 빠졌다가 반등 나오죠? 빠졌다가 반등 주고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그널 자체가 반등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반등 나오죠? 네. 이때 이제 많이 빠졌죠, 이때. 이때는 이제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갔던 거예요. 얘 뜨고서 이때 보시면 자, 봐봐요. 화면으로 들어가죠, 얘는. 뜨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빠졌다가 급반등. 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겁니다. 바로 반등 나올 때도 있고, 좀 밀렸다가 반등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반등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여기 급반등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도 급반등 나오죠. 그죠? 네. 그러니까 반등 나온다라는 게 뭐 계속 올라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8년도.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이 터졌을 때죠. 네. 반등 나오죠? 또 반등 나오죠? 그죠? 네, 여기도 또 반등 나오고요.
코로나 이제 전입니다. 코로나 아니 18년도입니다. 역시나 최저점에서 떴는데 반등이 또 나오네요. 이렇듯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매우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좀 스킵하고요. 2022 작년도 걸 볼게요. 작년에도 특히 많이 빠졌으니까. 작년에 지금 뭐 확실한 거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우리 매크로가 어떻습니까? 글로벌 매크로가 작년보다 좀 나아요. 왜? 작년에는 이제 막 금리 인상이 이제 막 시작이 돼가지고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죠? 다들 불안에 떨던 그럴 때 아닙니까? 다들 너무나 이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였었기 때문에 작년이랑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네, 지금이 더 낫죠. 지금 이제 금리 이제 올해 두 번의 FOMC 회의가 남아 있는데 둘 다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이 현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페드 워치상으로는. 네. 여기서 반등이 나왔고요. 여기도 보시면 지지받았다가 여기 좀 밀렸죠. 이때는. 네. 반등 나오긴 했는데 나왔다가 다시 빠졌다가 또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참고로 아셔야 될 게 이때는 완전 역배열의 하락 추세였을 때. 그리고 이때는 과매도 좀 길었죠. 근데 결국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고, 그죠? 여기서도 반등이 나오고. 네. 그리고 한참 동안 없다가 오랜만에 떴네요. 맞죠? 네. 그러니까 둘 중 하나겠죠. 바로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 여기서 좀 더 뭐 하루 이틀 빠졌다가 또 반등이 나오거나, 결국 반등이 나온다. 또 그래서 S&P 500만 보더라도 얘도 반등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반등이 나오거나 좀 밀리다가 반등 나오는 패턴. 얘도 결국 반등이 나올 자리다. 반등 안 나올 수 없다. 다음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을 왜 보냐, 미증시 분석하다가. 왜냐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 미국계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계 자금 중에서 큰 곳이, 가장 비중이 큰 곳이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이에요. 네. 미국, 유럽 쪽이 자금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미증시 분석할 적에 코스닥도 같이 분석하시면은 좀 더 확률을 느낄 수가 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일전에도 한번 분석해드렸습니다만은, 보시면 이제 코스닥 존버 클라이막스라는 시그널, 제가 만든 시그널인데 바닥을 잡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패턴은 뭐냐면, 저번에 제가 1차적으로 바닥이라 말씀드렸을 때 반등이 나왔었죠. 적중했었죠. 네. 지금 패턴은 이제 존버 클라이막스가 뜨고 나서 2차 하락 패턴입니다. 2차 하락. 2차 하락 나오는 경우 있죠. 존버 클라이막스가 뜨고서 반등 나왔다가 2차 하락이 나오는데 여기서 저점이 안 깨지는 경우도 있고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점이 안 깨지건 반등은 반드시 나오더라라는 건데, 보시면은 그 패턴이, 네, 원래는 이제 2차 하락 때에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음봉이 4개 아니면 3개 정도에서 여기도 하나, 둘, 셋, 존버 클라이막스 나오고서 1차 반등 나온 이후에, 1차 반등 나온 이후에 2차 하락이 나왔을 때에 음봉이 4개나 혹은 3개 정도가 나오면은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라는 게 기존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이것도 하나, 둘, 셋, 4개 나왔죠. 그래서 반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늦어도 화요일에 반등 나올 거다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적중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갑자기 미국이 급락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또 알파벳의 급락으로 다시 한 번 더 빠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건데,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코스닥 노다지라는 시그널이 있어요. 요건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자, 옛날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2008년도에 금융위기, 요거는 차치합시다, 여러분들. 네, 요거는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그죠? 지금 뭐 금융위기 그런 거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코로나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다른 케이스들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노다지 시그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반등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검정색이 뜨면은 여기는 뭐 그냥 버티는 거. 돈이 있으면 매수하고 돈이 없으면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은 뭐 어떻게 된다? 반등이 나온다. 네. 자, 그런 취지를 만든 시그널인데요. 급반등 나오고요. 반등 나오죠? 반등 나오죠? 잘 보세요. 확률 되게 높습니다, 이거. 마찬가지 급반등 반등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초반에 금융위기 초입이고요. 네, 일단 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초반에는 반등이 나옵니다. 보시면, 네, 분명히 여기서도 반등 나오고 또 반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진 거죠. 이건 이제 무시하자.
자, 그리고 이제 좀 진정되고 나서 보시면은 뭐 백발백중이에요. 급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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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반등. 맞죠? 자, 좀 보십시오. 마찬가지 급반등 나오죠? 네. 나오죠? 이것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급반등, 급반등, 급반등. 진짜 기가 막히죠? 네. 저 때는 돈 있으면 그냥 그거 보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급반등. 그리고 작년이죠? 잘 봐요. 작년에 바닥권에서 급반등, 빵빵빵 급반등, 빵빵빵 급반등, 빵빵 빵빵 급반등, 급반등. 계속 뜨죠, 반등이. 네, 그리고 지금입니다. 두 개 떴네요. 자, 여기서 손절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텨야 될까요? 보유해야 될까요? 생각이 있는 투자자라면 당연히 여기선 보유가 맞겠군요 라는 답이 나오겠죠. 네. 자, 이런 사례 분석을 안 했다라면, 제가 이런 시그널이 없고 사례 분석이 없었다라면 너무나 무서울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 하지만 제가 이렇게 사례 분석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날 급등 나왔을 때도 딱 찍고 반등이 나왔어요. 신기하게도.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딱 이게 떠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 계좌가 힘드시더라도 지금은 버티는 게 맞아요. 네. 코스닥도 계속 바닥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설사 더 빠진다 하더라도 바닥이다. 빠져봤자 바닥이다. 여기서 버티는 게 맞아요. 알겠죠? 신이 아닌 이상 최저점 얼마다, 초고점 얼마다 말씀 못 드립니다.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바닥인 건 맞다. 네, 바닥인 건 맞다. 시그널이 지금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시그널이. 맞죠? 이 매우 높고, 과거에도 다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어가지고 빠졌어요. 다 뭐 좋은 호재 때문에 빠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 악재가 있었습니다. 제각각의 악재들이 있었었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네. 맞습니까, 여러분들? 거기다가 최근에 우리 코스닥 어떻습니까? 반대매매가 사상 최대 반대매매가 나오고 있어요. 맞죠? 미수 반대매매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네. 원래 바닥권에서 개미들이 털리면은 바닥 일 확률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맞죠? 어제만 하더라도 보시면 수급을 보면, 자, 수급 좀 보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지수의 수급을 보게 되면 최근에 외국인들 어땠어요, 여러분들? 외국인들 바닥권에서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죠. 오늘 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후장에 또 매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몰라요, 아무도. 기관들도 바닥권에서 하고 있고. 네. 바닥권에서는 지금은 개미들은 엄청나게 털렸는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 아무도 모르는 그런 초보 개미들처럼 털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버티는 게 맞아요. 아셨죠, 여러분? 반대로 확률이 높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사례 분석 결과 반등 가능성 매우 높음. 네. 코스닥 반등 시 나스닥도 반등 나올 가능성 염두. 왜냐면 이렇게 지금 그 코스닥 이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노다지 시그널 있잖아요. 네. 걔가 반등이 나올 때면은 나스닥도 같이 반등이 나와요. 나스닥도. 보세요. 다 지우고. 네. 자, 노다지 시그널을 이제 다시 켜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이때 보시면은, 작년 1월 달이죠. 작년 1월 말입니다. 작년 1월 말에 나스닥 100 반등 나왔나 볼까요? 반등 나오죠? 맞죠? 반등 나왔죠? 네. 그 다음에 6월 20일, 30일 전후입니다. 그죠? 6월 20일, 30일 전후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6월 20일, 30일 전후 반등 나오죠? 그 반등 나오죠? 그죠? 똑같이. 네. 그 다음에 9월 말, 10월 중순이죠. 9월 말 10중. 9월 말 10월 중순 보겠습니다. 자, 9월 말 반등 나오죠? 10월 중순 반등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없었다가 지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세요. 이날 국장 반등 나오니까 반등 나오니까 나스닥 반등 나왔잖아요. 네, 반등 나왔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반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 예상대로 진짜 코스닥이 뭐 오늘 빠르면 오늘부터 안 늦어도 내일부터 만약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나스닥도 같이 반등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버텨라. 힘들더라도 버텨라. 버티는 게 정답이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네, 자, 결론.
결론. 예. 현금이 있다면 매수, 없다면 존버가 정답. 예. 반등. 결국 빠져봤자 바닥이고, 결국 반등 나올 것. 네. 다만 이제 뭐 정확하게 뭐 몇 월 며칠부터 반등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당연히 모르죠. 저는 뭐 모르는 것이고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번 주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반등 나오지 않겠어요? 빠르면 내일이라도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죠? 네. 자세한 거는 그 장중에 분봉이라든지 수급 흐름을 보면서 좀 더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튼 제 결론은 바닥이다. 나스닥도 바닥이고 코스닥 둘 다 바닥.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추세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작년처럼 이제 추세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추세가 좀 꺾이고 있다. 그러니까 특히나 미국 지수 추세가 지금 제법 안 좋아요. 미국이 나스닥의 이 주봉이 지금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나스닥 100의 주봉이. 네, 꽤 안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 내일, 금요일까지의 종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금요일까지 오늘 밤, 내일 밤 해가지고 급반등이 나오면서 주봉을 살려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주봉을 이렇게 예쁘게 살리지 못하면은 추세적, 즉 계단식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될 수도 있어요. 예. 많이 빠지면 여기 보시면은 나스닥 100 보시면 이 노란색의 120주선 120주선 돌파를 하고 나서 한 번도 얘가 이 G 테스트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길게 봤을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적에 이 노란색의 120주선 테스트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120선이 깨졌거든요. 이미. 네, 나스닥 100지수는 아직 살아있는데, 여튼 나스닥 100지수도 길게 봤을 때는 여기까지도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왜? 주봉이 완성이 된 건 아니니까. 맞죠? 오늘 밤, 내일, 만약에 오늘 내일부터 급반등이 나오면서 주봉을 이쁘게 살려주면은 그럼 다시 한 번 더 위로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게 아니면은 이제 추세적 계단식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분석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힘든 장이에요. 국장도 힘들고 나스닥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나스닥도 빠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다들 힘내셔야 되겠고요. 예, 제가 계속 매일같이 지수 흐름을 면밀히 살피면서 분석해 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잘 따라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